3월 1일에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있을 겁니다. 대구에서도 목사님이 만세 시위를 일으켜주십시오. 서울에서 3일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잇따라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내니 대구에서도 부디 동참해 주십시오. 이만집은 김태련을 만나 거사에 대해 상의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합니다. 이만집은 또한 김용서도 만나 만세 시위를 일으킬 것을 합의합니다. 이 세 사람은 동지들을 규합하기로 합의하고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백남채는 같은 학교 교사인 김영서와 함께 교사 최상원, 권희윤, 최경학에게 거사를 알립니다. 이에 찬송한 교사들이 학생 대표들에게 계획을 전하자 개성학교 전교생은 망설이지 않고 만세 시위에 참여하기로 결의합니다. 허범 학생은 들었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친구 신현욱을 집으로 부릅니다. 신현욱은 평양 숭실학교 학생인 김무생과 함께 찾아옵니다. 한편 여관집 아들 허범은 대구고보 학생들에게 시위를 알렸는데 학년 대표 백기만, 하윤실, 김수천 학생이 전교생의 동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3.8 만세 시위를 앞두고 먼저 유포할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이라고 쓴 태극기를 제작하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김태련은 개성학교의 등사기를 빌려 자신의 집에서 독립선언서 200매를 인쇄하고 소형 태극기 40본도 준비했습니다. 그 며칠 전 백남채는 개성학교 소사에게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며칠 후 학생 신문태, 박태연이 보따리를 가져갔습니다. 안에 든 기밀이란 다름 아닌 독립선언서였죠. 두 학생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옵니다. 준비 기간은 불과 하루나 이틀. 단기간이었지만 이만집을 비롯한 시위 주도자들과 동참한 학생들의 각오는 비장했습니다. 내일 일본의 총칼 앞에 쓰러지더라도 대한독립을 목청껏 부르짖으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타 지역의 만세 시위로 일본 순사들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장터 근처에서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 경찰은 갑자기 백남채를 예비 검속으로 체포했습니다. 1919년 3월 8일 토요일 서문시장. 수업을 마친 개성학교 교사와 학생들, 성경학교 강습생 20여 명이 시장으로 흩어져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이날 아침에 시위 소식을 듣고 결의한 대구고보 학생 200여 명도 일본 헌병 기마대와 순사들의 저지를 뚫고 합류했습니다. 300여 명의 학생 시위대가 모이자 이만집은 근처에 있던 소금 가마니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조선 독립의 시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독립을 희망하여 만세를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그리고 자연히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태련은 일본 경찰의 저지로 시급히 공약 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시위가 시작되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문시장의 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 장사를 하던 장꾼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인파가 불어났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강제 합병 이후 무단 통치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엄청난 저항의식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만세 시위가 이들의 저항의식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만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두 팔을 뻗어올리며 소리칩니다. 이만집의 선창에 시위대는 우렁찬 함성으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듭니다. 독립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짓눌렸던 울분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시민들은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서문회 시장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만집 목사님 그리고 김태련 조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대구 YMCA에, 그 당시 견암 YMCA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운동을 이끌어갑니다. 무력으로 총무장한 일본군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자 시위대는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며 주춤합니다. 그 틈을 타 헌병경찰이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구 3.8 만세운동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붙잡힌 이들은 갖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일제가 남긴 기록 어디에도 잔악한 고문의 증거는 없지만 배승환의 일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살떨리는 고문과 취조에도 이만집은 당당함을 잃지 않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마치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등방문을 암살한 후 그 정당성을 말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거쳐 67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 어린 청년과 청소년들도 많았습니다.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시위의 불씨는 점점 살아나 새로운 불꽃을 피웠습니다. 3.8 만세운동의 불꽃은 연이어 상인들의 철시 시위로 이어졌고 들불처럼 번져나가 경부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대구 경상도 만세운동의 시작은 대구 3.8 만세운동이었고 그 도화선은 교남 YMCA였습니다. YMCA 지도자 및 기독교 교인과 학생들의 용기와 결단에 민중의 거대한 힘이 더해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시위로 빛날 수 있었습니다. 김인년 3월 초하루 외로운 비가 질퍽했나니 아비의 괴로움에 찬 품삯으로 아침 햇살 아래 이 돌을 세우노라. 김용애는 독립선언서를 읽던 아버지 김태련이 일본 순사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장한 순사들에게 맨몸으로 달려들어 저항하다 심한 구타를 당했고 그대로 시궁창에 처박혀져 버렸습니다. 체포된 그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얼마 후 풀려났지만 끔찍한 고문 후유증으로 불과 21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용혜는 대구 3.8운동의 최초 순국자였습니다. 100년 전 제한 목숨도 모자라 가족을 잃는 아픔까지 겪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던 그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른 채 독립된 자유 대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자랑스러운 대구의 독립운동가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분들이 진정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요?